네, 안녕하세요. 다원교육에서 영어 강사 맡고 있는 김진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까지 와주시고 저 마지막 순서인데 이때까지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우선 목차를 좀 보자면 내신 중요성, 내신 중요성 한번 짚고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영어 내신 대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기 위한 목동 지역 고등학교 내신의 특징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내신 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위해 제가 준비한 겨울방학 프로그램 이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맨 처음에 이제 설명을 해주셨던 조한쌤께서 2028년 대입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셔서 이렇게 길게는 얘기를 안 할 거고요. 우선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정말 학생들한테 많이 들었던 질문이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질문이 1학년 한 1학기를 마치고 나면은 선생님 저 1학년 내신 벌써 망한 것 같아요. 그냥 포기할까요? 정시할까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저는 항상 우선은 안 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가능성, 그러니까 옵션을 좀 많이 열어두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이유를 먼저 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사실 정시는 3년 동안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가는 마라톤입니다. 근데 이제 1학년 1학기 한 번 하고 이걸 벌써 포기를 한다면 그런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너가 정시까지 다 할 수 있겠냐라는 이유를 대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학생들을 설득을 했는데 사실 조한쌤의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아시겠지만 2028년은 그 이유 외에도 내신이 정시에도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내신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사실 내신을 잘 다지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목동 지역의 고등학교 내신 특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강서구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지문량이 굉장히 방대하거든요. 방대한 지문량과 거기에 플러스로 시험 범위에 없었던 외부 지문, 그것도 높은 수준의 외부 지문이 추가로 출제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플러스로 굉장히 높은 난도의 서답형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등학교 내신에서는 사실 중학교 시절 영어 시험은 그냥 달달 암기하면 됐어요. 그렇게만 해도 80, 90은 나오거든요.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암기식 학습법으로는 절대로 내신 대비가 불가능합니다. 사실 이거는 목동 지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지역 고등학교에게 적용이 되는 말인데요. 근데 이제 목동 지역 고등학교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제가 가르치는 신목고의 이제 내신 기출을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긴 선택지가 나오고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예시는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아셔야 될 거는 고등학교 그 모의고사 지문 1개, 2개 정도 길이의 선택지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이 지문이 추가된다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원래 학생들이 알고 있는 지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다음으로 지문이 조금 더 추가를 했죠.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변형을 좀 시키십니다. 그래서 지문의 내용을 늘리거나 길이를 늘려서 출제를 하시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어법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추가된 지문 안에 2개의 선택지가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본인이 학습한 그 범위 외에서도 자신이 어법적으로 판단하고 이걸 읽어내려가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보여드리는 요 예시는요, 영작 변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답형 영작 문제고요. 배점 진짜 큽니다. 6점이에요. 근데 여기 보기로 제시된 단어 수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긴 문장이거든요. 하지만 이거를 학생들이 배운 그대로 출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원래 문장의 뜻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패러프레이징을 하십니다. 단어 바꾸고 문장 구조 좀 바꾸고. 근데도 학생들이 이걸 쓸 수 있어야 요 점수를 다 받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암기해서는 절대 풀 수 없겠죠. 이거 기초 능력 없는 학생들은 이거 보고 그냥 포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내신, 특히 목동권 내신에서는 이런 학생들의 기초 영어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2개의 예시를 좀 더 보여드리자면 사실 요약문 빈칸 문제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요즘 굉장히 잘 내고 있는 유형이에요. 근데 이제 신목고 예시를 보시면 요약문이 조금 길죠. 그래서 이 긴 요약문을 읽고 이해를 해서
빈칸에 들어갈 문맥에 적절한 단어를 본문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법에 맞게 적절하게 변형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해력, 어휘력, 문법 요 세 가지를 다 선생님이 이 문제 하나로 판별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일단 마지막 유형은 사실 그래서 틀린 부분 찾는 거 이거는 유형 자체는 어렵지는 않고요. 그리고 얘는 사실 암기하면 돼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면은 시간을 엄청 잡아먹어요. 근데 앞에 보셨듯이 영작과 같은 정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으면 안 되죠. 요거를 잘 빨리 풀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꼼꼼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 어법적 기초가 없고 어휘도 잘 모르고 하다 보면은 어휘 외워야 돼, 내용 이해해야 돼, 어법도 이해해야 돼 하다 보니까 요거까지 꼼꼼하게 학습을 못합니다. 요거까지 빠르게 풀 수 있으려면은 기본적인 기초가 있고요. 그리고 꼼꼼하게 학습할 수 있는 학생 자체의 의지까지 포함이 돼야지만 얘까지 빨리 풀고 넘어간 다음에 앞에 있는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까지 노릴 수가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목동권 영어 내신의 유형에서 영어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학생의 기초 능력이 너무너무 중요한 게 고등학교 영어 시험이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사실 고등학교에서 시험 대비를 해야 할 과목이 정말 많아요. 특히나 요즘 학생들은요. 영어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수학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요. 제 경우 학생 중에서 분명히 영어 수업이 정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학 보충 잡혔다고 수학 수업 들으러 갔거든요. 그 정도로 영어에 중점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대비를 다 할 수 있냐?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시간이 나는 건 언제냐? 방학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학 때 특히나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 시기에 기반 다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기반이란 어휘력, 구문 독해력, 그리고 탄탄한 문법 기초 이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더 높게 목표를 잡고 싶다면 스스로 지문과 선택지를 분석할 수 있는 논리 추론력이 필요한데요. 사실 이거는 제가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학생들한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 학부모님들이 학생들한테 글 많이 읽히셔야 돼요. 문해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어쨌든 어휘, 어법, 독해력 저는 이 세 가지 세 박자를 기초로 해서 학생이 1등급까지 노릴 수 있도록 겨울방학 커리큘럼을 짜봤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의 강좌가 있는데 첫 번째 강좌는 11월 17일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진행돼서 14회로 완성되는 이 스타트업 구문 독해라는 강좌고요. 구문 독해라고 들어가 있지만 우선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각 강좌마다 이제 11회차까지 고등학교 필수 문법 큰 기둥들을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기초로 수업을 해서요. 사실 학생들이 문법 배울 때 굉장히 기계적으로 배우거든요.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하고 이해하고 말아요. 근데 그래서는 사실 실전에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서답형 연습, 영작을 포함한 빈칸 넣기도 사실 어법이 들어가기 때문에 서답형 연습과 함께 구문 독해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배운 어법 적용할 수 있는 구문 독해까지 집어넣어서 문법과 영작, 서답형 다 대비할 수 있도록 좀 강좌를 짰고요. 이제 독해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실전 문제에 적용을 하고 읽어보는 연습까지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이 독해는 고등학교 기출 문제라든지 고2 수준 또는 반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고3 수준까지 지문을 넣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휘는 사실 단기간에 될 수 있는 게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고1 올라가기 전에 최대한 많은 어휘들을 탄탄하게 다지고 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여기 교재 이름은 안 써놨지만 워드마스터 하이퍼라는 교재를 사용을 해서요. 기본 각 데이마다 있는 단어 외에도 그 교재 안에 파생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어까지 포함해서 3,200개의 어휘를 익히고 넘어갈 수 있게끔 구성을 짜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까지는 문법인데 밑엔 독해가 있거든요. 독해 3개를 넣어놓은 게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글을 읽을 수 있는 논리력, 추론력 이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글에 접근할 수 있는 글의 논리를 파악하는 연습도 추가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강의는요.
11월부터 저와 함께 할 수 없는 또는 함께 하지 못한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10회짜리 12월 22일에 개강하는 수업이고요. 여기서는 사실 10회라서 굉장히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독해랑 문법을 같이 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설명드린 커리큘럼보다는 조금 더 압축적으로 넣어놔서 이제 한 수업에 독해랑 문법을 같이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법을 실전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답형 연습, 영작 연습 이런 것들은 필수로 추가를 할 거고요. 독해는 좀 문제 유형별로 제가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어떻게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하는지 이 글에 접근하는 논리와 방법을 가르치면서 여기에 이제 고1, 고2 기출까지 같이 넣어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어휘 같은 경우도 같은 그 교재를 사용을 할 거지만 기간이 짧기 때문에 파생어까지 포함하기는 조금 무리라고 생각되어서 기본 2,000개를 학생들이 꼭 학습하고 넘어갈 수 있게 구성을 해놨는데요. 저는 좀 과제를 많이 내주는 편입니다. 겨울방학, 그러니까 방학이 사실 이런 과제 많이 연습하는 게 제일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생각이 되어서 과제를 좀 많이 내줄 거고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학생 또는 의지가 있는 학생들이 좀 제 수업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